자, 교재는 119페이지 제12강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제입니다. 자, 서론을 가기 전에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요. 노트는 107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4개의 죄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4개의 죄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어요. 자, 그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 조문을 보시면요. 조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신용훼손죄가 돼 있는데 공연히란 말이 없어요. 그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차이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허위 사실이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죠. 자,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 앞에 도표를 가보시게 되면 지금 배우는 3가지 죄는 몽땅 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조문을 보시게 되면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만 있어요. 위계만. 자, 조문 보세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만 있죠. 그쵸? 자, 업무방해죄를 가게 되면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까지 있어요. 3가지가 모두 다 있어요. 경매입찰방해죄는 위계, 위력만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다 있는 구성요건 요소는 위계뿐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를 와보시죠. 자, 교재. 뭐 보호법익은 중요하지 않고 추상적 위헌범이다. 그리고 미수가 없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고요. 조문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신용훼손죄를 가보죠. 배운 논리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자, 허위사실 유포라 그랬고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명예훼손죄 할 때랑 똑같습니다. 의견이나 같이 받으러 포함되지 않고 사람인데 사자 신용훼손죄는 없어요. 다음에 신용이 뭘까에 대해서 판례는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건이 비싸다라고 했을 때 비싸다고만 했지 그 가게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있다, 지불 의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업체 서비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했을 때 서비스가 지불 능력, 지불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은 신용훼손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와보죠. 다시 한번 보세요. 허위사실이라 했어요. 그쵸?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계.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위력이란 말은 없죠. 자, 명예훼손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이 신용훼손죄, 공연성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진실 세모 치시고요. 사자 세모, 소추조건 세모 이 4가지는요. 신용훼손죄는 전부 다 없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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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예훼손죄 다 있죠. 공연성 있죠. 진실 날렸을 때 307조 1을 항의 되죠. 그렇죠? 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추조건 있어요. 됐죠? 차이점 봐두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죽은 사람 그랬네요. 사자죠. 사자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 될 뿐이지 이 신용훼손죄는 안 된다. 맞는 질문이네요. 다음 페이지. 자, 소추조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는 대로 친고죄 아니다. 반의사 불벌죄 아니다. 기출된 적 있죠. 총론 교재에 가보시게 되면 친고죄인 것은 몇 개인가, 반의사 불벌죄인 건 몇 개인가, 그 개수 문제, 박스 문제 나올 때 이 신용훼손죄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신용이 뭘까? 지불 능력, 그 다음에 지불 의사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다. 자, 자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자, 돈 갚을 능력도 없어. 자, 부도가 났어.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자, 돈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신용을 훼손한 거죠. 자, 밑에 파산자 설명 들어보시고 따라서 파란색 들어보세요. 야, 저 가격 하지 마라. 유달리 비싸다. 비싸다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지불 능력, 지불 의사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야, 불친절하다 밑줄 그시고 X. 배달 지연시켰다 밑줄 그시고 X. 이것도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허위, 사실. 허위는 아시죠? 사실을 유포했을 때를 말해요. 이 사실이라 하는 것은 자, 밑에 과거, 그렇죠? 현재 되죠? 장래의 것도 돼요. 장래의 것도 입증이 가능할 때는 이 부분도 명예훼손죄랑 똑같죠. 원래 미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수도 있다. 그렇죠? 내일부로 영장이 떨어진다 사건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외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때면 미래 사실도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견 세모, 가치 판단 세모,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다. 과부 뭐예요? 있는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사실도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게 시행훼손죄 되는 거예요. 근데 집도 없고 남편 없는 과부다. 과부라는 것은 있는 사실,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건 진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허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 개부리금을 모아서 도망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 이 취지가 뭐예요? 취지는 나의 의견, 나의 가치 판단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 사실 얘기한 것이 아니. 따라서 과부다, 무슨 취지 이런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되셨죠? 자, 밑에 기출문제 볼까요? 파산자에게 파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분명히 이 조문에서 공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개념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명예훼손죄와 시형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죄는 맞는 말인데 시형훼손죄는 그런 말이 아니죠. 왜?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시형훼손죄는 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기출문제 보시면 판례 보시면 자, 위계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자, 밑에 판례 보죠. 갑은 조은행 본점 앞으로 자, 본점 밑을 보시고요. 을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서 수락지점장인 병이 3천만 원의 연체 이자를 대납했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병은 위 연체 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었어요. 자, 빨간색으로 대납한 적이 없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인데 일단은 본점이다 했죠. 그렇죠? 본점하고 수락지점장이잖아요. 수락지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성이 없어요. 전파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파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병은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잖아요. 허위 사실도 아니고 본점이다 보니까 전파성이 없다 했잖아요. 유포라고도 볼 수 없다는 말. 유포라고도. 그럼 뭐예요? 이것은 밑에 줄 조은행의 오인 차각 부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위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했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행훼손죄가 되긴 되는데 구성요건 요소가 두 가지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근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행훼손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로서 신용훼손했다 이런 말이에요. 답은 되긴 되는데 어떤 구성요건이 되어서 되는지를 잘 받으시라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위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행훼손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추상경 이원범위다 됐고 그 다음에 고의 파트인데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시정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로서 구성되는데 이때 허위라는 부분은 적극적 인식을 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정훼손죄는 적극적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자, 보세요. 자, 시정훼손죄의 고의는 당연히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다?
적극적 인식을 요한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 말이고, 자, 밑에, 자, 타주의 관계 봅니다. 자, 헛소리 얘기했을 때는, 시용회전자만 되죠. 그렇죠? 특별 관계 때문에. 근데 진실 얘기했을 때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자만 돼버리죠.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진실 얘기했을 때는 명예훼손만 되는 것이지, 탈락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방해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조문이 이 세 가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이 이 업무방해죄 할 때 업무잖아요.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도 업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같은 점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 반복의 사함으로써 뭐 등등등등을 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을 중요하죠. 다른 점이. 일단 업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할 때 이 사상이잖아요. 상해나 사망, 그쵸? 자, 이것은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에 국한한다고 봤고, 근데 업무방해죄 할 때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일절 없어요. 생명, 신체에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락 목적일 때는, 이때는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는 업무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 차를 한번 운전해 몰고 갔다. 그렇죠? 사고 났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오락 목적 같은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냐의 문제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굳이 그런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보호가치가 없는 무면허를 할지라도 포함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만이 포함돼요. 두 번째, 공무가 포함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죄 업무일 때는 공무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객체인 업무를 갑니다. 자, 타인은 업무로서 자연인, 법인 등을 불문한다 했는데, 여기서 파란색 글씨, 대학교 자체 밑줄긋이고 X. 학교 자체는 법적 주체가 못 돼요. 법적 주체가 못 돼요. 그래서 그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 법인, 그 학교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대학교 건물 자체는 업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됐고. 자, 업무가 뭘까? 계속적 있어야 되고요. 계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회성을 띈 사무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업무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속적 사무라면 그게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은 가리지 않아요.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듯이 오락 목적 포함되지 않고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거 포함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형법상이라 그랬어요. 자, 밑에 기출문제 8을 보시죠. 업무라 하는 것은 주 검색 동그라미, 부수적 동그라미 포함된다. 자, 밑에 중요하죠.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형법상으로. 따라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이 계약이라든지 이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세모 쳐볼까요? 적법할 필요도 있고 뭐 적법성이 반드시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세모 칩니다. 세모 됐어요? 자, 그래서 무효인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행정청 허가 없는 목욕탕이라든지 무허가 포장마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면 본죄의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되어버리죠. 자, 됐죠? 노량진에 있는 컵밥 9시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컵밥 돈 많이 법니다. 엄청나게 돈 법니다. 세금도 떼지 않고 현금 거래니까. 근데 그분들 뭐 그다지 큰 월세 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인근 상가들이 화가 잔뜩 났죠. 그렇다고 해서 컵밥을 막 부셔버리면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왜? 사실상 평온하게 컵밥을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 됩니다. 자, 그리고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8례 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일회성인 거
자, 보세요. 일회성인 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어요. 뒤에서 판례 따로 배울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처럼 자, 일회성 동그라미 이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거나 동그라미 1번 남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관계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 동그라미 2번 그랬을 때는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나왔죠. 빨간색으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어야 돼요. 형법상 보호 동그라미 밑에도 보호 가치 동그라미 밑에도 사상평온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밑에도 쭉 가시면 보호 가치 동그라미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시 올라갑니다. 파란 펜 들이시고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반사회성 미칠 것이고 X 이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잖아요. 깽판불에도 업무방해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 그 밑에 계약이라든지 행정행위 이런 것이 반드시 적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적법 어떻게 표시할까요? 요거 세모 쳐볼까요? 계약 세모, 행정행위 세모. 반드시 적법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밑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해지면 되는 것이다. 자, 이거 필기하세요. 따라서 자, 다음 페이지 판례 나올 겁니다.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화살표 보호 가치가 없다. 이거 메모해 두세요. 판례 나올 겁니다. 뒤에 됐죠? 자, 사실상 평온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검은색 하자 동그라미 반사회성까지 띄지 않는다면 미칠 것이고 X 띄지 않는다면 그렇죠? 띈다는 게 아니고 띄지 않는다면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밑에 기출문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X죠. 자, 밑에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밑에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세모일 때는 그걸 배제했다 할지라도 조가 되지 않겠죠. 왜?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밑에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공무 나왔네. 공무 미칠 것이고 X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뭐 쉬울 거예요. 자, 위력으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을 때는 업무방해죄 안 됩니다. 성립한다?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위력 나와 있고 직무상 공무원 나와 있죠. 업무방해죄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저것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폭행 협박이 이르지 않는 그랬잖아요. 않을 정도의 위력이다 이거예요. 자, 올라가 봅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는요. 행위 태양이 쓰세요. 폭행, 협박, 위계 이 세 가지입니다. 위계 세 가지. 따라서 요 세 가지가 되는 것이지 이에 이르지 않는 위력 미칠 것이고 X. 이에 이르지 않는 위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요 행위 태양이 세 가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폭행법에 이르지 않는 그랬잖아요. 않는 정도의 위력은 공직방도 안 되고 업무방해죄도 안 돼요. 자, 동사무소니까 공무죠. 업무방해죄 한다면 일단 틀려요. 됐죠? 위계일 때는 공무집행이네요. 공직방만 되고 업무방해죄 안 된다. 된다? 틀렸습니다. 무지 중요한 판례니까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업무방해죄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빨간 펜 들으시고. 자, 종중회장 동그라미. 그쵸? 검은색으로 일회성 밑줄짝. 정기총회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근데 매년마다 열리잖아요. 그쵸?
이 종중회장도 종중 업무의 일환으로서 정기 총회를 주관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경비원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경비원이 하는 일이 뭔데요? 상사의 명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수행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1, 2번 판례는 일회성을 띠는 판례이기 때문에 묶어봤습니다. 두 번째 판례 정문개폐 동그라미 업무죠. 설명의 개최 동그라미 업무죠.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됩니다. 자, 밑에 대학원 전형 입학 업무죠.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됩니다. 자, 그 6번 판례 한번 보죠. 6번 판례가 그 앞페이지 할 때 일회성을 띠는 그 판례입니다. 그렇죠? 네, 이사도 자, 회사가 공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사거리가 일정 기간 밑을 보시고 사업장 이전이니까 이사잖아요, 이사. 근데 이 공장이 엄청나게 커요. 뭐 현대가 있는 저기 지방에 뭐 울산이라든지 어디 그 공장들 많잖아요. 그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했을 때 이게 하루 이틀 이사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달씩 걸리잖아요. 이것처럼 이사도 이사인데 일정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그 사업장 이전은 나름대로 계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계속성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되겠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1번이 쉽고 1번은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 2번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보죠. 자, 빨간 펜으로 농지법상 무효 동그라미, 그 다음 위선임의 무효 동그라미가 있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줄 경작행위를 방해했다든지 경력을 수행하는데 그 무효 사유라 있다 할지라도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설명드렸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를 받을 만한 하는 것이면 된다. 민법상이라든지 행정계약상, 행정상 무효라 할지라도 그 업무가 사실상 평공인의 행위죄 왔다면 이것도 뭐다? 업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력을 방해했다든지 경작행위를 방해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무효든 유효든 간에 전부 다 업무방해죄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을 보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가 밑에 줄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 빨간색 부적합 동그라미 라 할지라도 이 도로공사의 성능시험 업무는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이 같은 판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다, 부적합하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필요 없고, 요거 여기까지 묶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자, 요 도로공사의 성능시험 업무도 업무이기 때문에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되겠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공유 수면 조명 허가 없이, 이게 허가 없이, 이 동그라미.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규정 위배의 동그라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랬다 할지라도, 선박유출을 방해했다든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업무방해죄 돼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12번 가보죠. 자,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체했다. 임대인의 승낙 없이 동그라미. 이게 평온공연하게 행해졌다니까요. 음식점을 해왔다고요. 이것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지. 자, 노트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해 주겠죠. 임대 내놓죠. 임차인이 여기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장사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계속 월세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자기가 그 세를 빌린 그 상가의 건물을 이 전차인에게 또 임대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전대했다는 거예요. 전대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가게에서 임차인이 영업 중이었어요.
자, 이 임차인이 임대를 할 때, 세를 놓을 때, 임대인의 보호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보호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민법상으로 보호가치는 떨어질지언정, 임차인이 영업을 할 때, 사실상 평공헌하게 영업을 했다면,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형법상 보호가 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임대인이 와서, 요 임대인이 전차인의 가게를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해하면 뭐가 돼요?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전차인이 승낙 없이 전차를 했다 할지라도, 그쵸? 그동안 평온하게 그 음식점을 해왔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빨간색으로 순차로 동그라미. 자, 소유자였던 일로부터 병, 정, 무에게 순차로 임대 전대가 하고 있고 지금 무가 운영해 오고 있어요. 됐어요?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이 두 가지 다 사실상 평온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치기 때문에 이걸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일회적인 적용공사 세무. 진짜 이건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는 거.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아요. 자, 공장 이전도 일회적 밑줄 그시고 일회적 세무. 공장 이전 세무. 그다음 공장 이전 세무 밑에 일시적 세무. 전부 다 뭐예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딱 뭐 하는데 공장 이전 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가게들 있잖아요. 이것은 뭐 두세 시간 있으면 전부 다 포장 이사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일회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이 탈락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잘 나옵니다. 4번. 개인 주주.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세무처벌. 이게 업무방해죄 됩니까? 아니. 자, 밑에 해설 나왔죠? 이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발언권, 의결권 행사는. 그 자격이 있다, 없다. 인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 뿐이지, 평상시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출근하고, 출근은 출근이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갖고 있다, 이 자체가 내가 그 회사 직원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 회사 직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에서, 자격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 업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 의결권, 발언권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잘 나오죠. 수업을 듣는 게 업무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수업을 듣는 것이 대학생이 아니고 학원생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학생들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 행사이다. 또는 국가나 부모들의 의미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방해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전부 다 작년도에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자, 파란 펜 들여보시고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세무치입니다. 밑에 성매매 세무치입니다.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이것은요,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깽판 부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의료인이 아닌 자 세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형법적으로 보호가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도저히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논리 똑같습니다. 중개사 아닌 세무 치시고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정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정지 세무치입니다. 자, 이랬을 때 보세요.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잖아요.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가처분 결정이니까. 나중에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는 몸살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에 반해서 먼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에는
뭐가 가능하다?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방해, 업무법제에서 말하는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직무집행 정지죠. 정지.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받았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일을 하면. 근데 이 일을 개무시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법적 측면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고요. 자,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요 9번 중요합니다. 반사회성을 띠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거예요. 깽판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반사회성까지는 아니지만 보호 측면이라는 평가에서 봤을 때 이와 동등하다. 반사회성과 거의 동등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동등한 평가를. 깽판 부렸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학원 강사가 계약을 위반해서 다른 학원을 갔어요.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학원이 피해받잖아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법원에다가 그 학원 강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법원이 판결이. 그러면 그 강사는 강의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깽판 부려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게. 과적, 단속, 업무 담당자. 이랬네요. 자, 이걸 가로 열고 씁니다. 행정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친구를 공무수탁사인이라 불러요. 공무수탁사인.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가죠. 근데 톨게이트 이틀을 빠져나올 텐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수탁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뭐예요? 사인은 민간인을 말해요. 근데 민간인과 국가가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을. 1년 계약, 보통 1년 계약씩 맺죠. 1년 계약을 맺어서 그 친구들이 이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마다 자꾸 재계약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했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알죠? 뭡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공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일을 방해했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이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사람은 자 1번 공무원이 아니에요. 필기하세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방해했다 하면 따라서 방해했다 하더라도 공직방해 될 수가 없어요. 공직방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아니면 이게 업무방해죄 될 수 있느냐? 공직방해 아니니까 업무방해는 될 수 있으냐? 이것이 다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업무방해 되려면 이 업무가 방해가 되려면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요.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가치가 있나요? 공무수탁 사인이 민간인이 고속도로 빠져나려고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타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이 이런 권한은 국가가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측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세 문제 보세요. 이러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요? 없어요. 이 민간인이 한 데는. 그래서 이걸 방해했다 하더라도 공직방해는 안 되고 공무수탁 사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적재한 측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나오잖아요. 피할 권한이 없다고요. 이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업무방해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툼이 있다 세모, 다툼이 있다 세모, 비정상적이다 세모 이런 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는 사무는 뭐다?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무가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는 사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 따라서 그를 방해했다 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다툼 나와 있죠? 일방적으로 옮겨요. 일방적으로요. 막 해서 옮겨요. 또 보호가치가 없는 것이라겠죠. 그때 보호가치가 없다. 깽판불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판례. 정당한 권한 없이 세모 철거하려고 했다. 보호가치가 있어요? 보호가치 없어요.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깽판불에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밑에 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 밑줄 그시고 의하지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보호가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깽판불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공무 관련된 판례죠. 민원실 세모, 시장 세모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공무와 관련된 거예요. 공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런 말 나올 텐데 이것은 뭐예요? 폭행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위계가 될까? 이게 위계예요?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게 위계예요? 위계 X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방해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말동 사건은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맨 앞에서 소동 배고 인분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어떤 사람이 인분 갖다 뿌렸죠. 인분은 냄새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공무를 못 봐요. 근데 말동은 치워도 냄새가 안 나죠. 지금 죄가 안 되고요. 인분은 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기자회견 업무를 하네요. 공무죠. 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됩니다. 기출문제까지, 이 기출문제가 바로 사실관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허위사실 유포 설명드렸죠. 동정한 상표를 써서 고객을 빼앗는다든지, 그 다음 가장으로 대리시험 쳤다든지, 고객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업무방해죄 되는 거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허위가 뭘까요? 라는 건데 허위라는 것은 기본 사실은 진실해요. 진실하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 사실에 허위 사실을 상당한 양을 부과시켜. 그러면 이게 업무방해가 될 여지도 있어요. 다시 한번 기본은 사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허위를 상당한 정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전세가 역전될 수 있어요. 상당한 정도를 갖다 넣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방해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허위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나요? 명예훼손죄 307조하고 307조 1, 2항을 할 때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뭐래요? 사실과 합쳐야 돼요. 사실과 합쳐하면 이게 허위예요? 허위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허위인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진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위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듯이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이 오인착각 부지에 따라서 그릇된 청이나 해결을 하였다면 이것이 위계가 될 수 있어. 자, 위력을 봅니다. 위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폭행 협박이라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권세 요거 판례 있습니다. 뭐 다방무름을 폐쇄했다든지 뭐 단전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위력이 될 수 있죠.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위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 이런 말 나와 있고 이때 그 위력은 반드시 그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볼까요? 직접 가해진다.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돼요. 직접 가해지는 거 돼요. 그것은 아닐지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밑줄 쫙 동그라미 2번. 그렇죠? 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간접적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 적으세요. 자, 첫 번째,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도 되고, 간접적, 즉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뭐뭐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시겠어요? 직간접 다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업무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뭐뭐여야 한다. 뭐뭐여야 할 1번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번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틀린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 텐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방문 비자 사건인데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무집행 방해죄 할 때 또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일반 민간인이요. 비자 발급받으러 어떤 행정기관에 갔어요. 근데 이때 비자 발급을 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위계를 써요. 위계를 써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때 행정기관이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이 허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권을 이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데 이 심사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게 불충분한 심사를 해요. 대충 심사는 대충 심사할 때는 심사를 해서 인허가제를 내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위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이고요. 근데 이 허가 신청이 이 행정기관에 왔을 때 아무리 충분히 심사했다 할지라도 그게 위계임을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처분을 내줬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심사냐 불충분한 심사이냐 가지고 죄수관계를 꼭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보죠. 자, 교재를 보시면 파란 펜 들어보시죠. 아니, 검은색 펜 들어보세요. 자, 비자 발급 업무처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그에 대한 수용 업무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 업무가 밑줄 그시고 이걸 한마디로 심사 업무다 이렇게 불러요. 심사 업무. 됐어요? 자,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파란 펜으로 가볍게 믿고 세모. 그래서 불충분한 심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죄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빨간 펜 들어보세요.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 충분한 동그라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교묘하게 정교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충분히 심사하고 못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